안녕하세요.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MBTI 급발 107번째 시간입니다. INFJ 유형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내적 일치를 꿈꾸는 커플의 만남, 이렇게 정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관계, 완전한 연인, 완전한 부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높은 가치와 이상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내적 갈등이 많은 유형에 속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고민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하고, 나 자신을 온전한 나 자신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고민과 갈등의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고민했듯이 상대방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INFJ 유형과의 만남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INFJ로서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들에 대한 그 고민의 경험을 이 사람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분명히 나만큼이나 잘 이해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커플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두 사람 관계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끼리의 만남은 익숙함과 편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가 잘 이해받는다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 사람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일치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나 방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빨리 친해지고 빨리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죠. 단점은 ESTP라는 코드가 두 사람에게는 부족한 영역이 되겠죠. ESTP 유형들은 인생을 단순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스타일의 사람들이라면 INFJ는 좀 복잡하고 심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심각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 두 사람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영역은 두 사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을 두 사람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INFJ 유형이 중간에 가지고 있는 NF라는 코드는 가능성을 보는데 사람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 쪽으로 많이 보게 되겠죠. 그것을 I, 내향이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을 해서 마지막 코드가 J 코드이니까 완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적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좋은 내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ESTP 같이 심플하게 행동해서 현실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쪽은 두 사람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MBTI 유형 중에서 내적 갈등이 많은, 내적 고뇌가 많은 유형이 두 유형이 있는데 INFJ와 INTJ 유형입니다. 이 두 유형은 코드상에서 보면 충돌이 일어나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I와 J라는 코드가 충돌합니다. 내향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J 코드는 빨리 결정하고 싶어요.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생각을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IJ 코드가 붙은 사람들은 이것이 살짝 충돌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진지하고 심각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유머 감각이 부족한 거죠. 유머를 가질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인 N과 J 코드가 또 충돌합니다. N은 직관형이죠. 상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의미지향적이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상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INFJ 유형과 INTJ 유형들은 IJ와 NJ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 자체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심각하고 이상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역기능적으로 그러면 자신에게 하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악의가 없어도 실용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INTJ 유형들은 T코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이 아니라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체인 양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INFJ는 관계성에 있어서 핵심이 아닌데 지역적인 관계의 결함을 마치 핵심인 양 과대 포장해서 관계성에서 그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특징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INFJ와 INFJ가 만났을 때 두 사람 다 관계에서 핵심이 아닌데 지역적이고 소소한 내용들의 관계적 갈등을 마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엄청난 존재의 의미나 가치인 양 부각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갈등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두 사람에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현실적 건강이 있어서 그거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딱 쳐내버려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그 문제를 끙끙거리면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근데 못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두 사람이 어떻게 다룰까를 잘 의논하셔야 되는 거죠. INF 이렇게 가면 내양, 직관, 감정이잖아요. 이 세 코드의 조합은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 감정이 증폭을 합니다. 직관형들은 상상력이 많기 때문에 증폭의 속도가 더 빠르고 크게 일어납니다. 핵폭발 일어나듯이 상상이 매우 크게 일어나요. INFJ와 INFJ가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내적 일치를 꿈꾸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이다.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이야. 우리는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소울메이트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겠죠. 소울메이트 관계에서는 갈등이 없어야 될까요? INFJ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갈등은 당연히 일어난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INFJ와 INFJ, 적어도 우리 사이에서 소울메이트인데 갈등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로 출발해버리면 이 관계는 얼마 못 가서 끝장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죠. 모든 유형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또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잘 관찰하고 찾아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지, 갈등 자체가 없기를 바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이 출발한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INFJ 유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번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운동이죠. INFJ 유형은 내적으로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그것이 상상적인 모습으로 또 관념적인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울함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만 두 사람 관계가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고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두 사람 다 다른 사람 말에 민감하게 정서가 요동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내 존재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 내 존재감이 그 사람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고 괴로워하면서 끙끙 앓기도 하고, 그 말에 낚시꼬리가 걸려서 낚시꾼에게 끌려가는 물고기 같이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낚시꼬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두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갈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 객관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육합원칙에 따라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 부부 사이에서 문제면 두 사람이 앉아서 육합원칙을 두고 적어가면서 두 사람이 같이 정리해 간다면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해변으로 나와서 그 파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여러분이 파도 속에 들어있으면 정신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의 낚싯바늘이 여러분을 올가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내적 일치를 꿈꾸는 INFJ와 INFJ, 소울메이트의 관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갈등 패턴이 돼서 한 두 가지 정도 봤는데요. 두 사람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